어이 험 우야 흠 우야 흠 흠. 예, 먼저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두려운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만만해 보이는 또 세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행이라고 하는 말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행의 상생의 관계란 무엇이냐? 내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관계, 내가 도움을 받는 관계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서로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상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내가 좀 두려운 존재, 좀 외면하고 싶은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상극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라도 호불호를 달고 사는데, 그 호불호에 의해서 또 나와 그 상대, 대상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님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내가 두려워하던 또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또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세상이 변해가는 이치를 안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항상 좋아서 만나서 항상 좋은 시간을 보내던 사람도 또 어떤 일을 계기로 또 싫어지고 만나기 어려워지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상생관계와 상극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때때에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암수 육자 운세법은 기존의 틀에 박힌 산론에 젖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천지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항상 들고 난다, 즉 생겼다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운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니 그 기운을, 항상 변하는 기운을 담고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암수 육자 운세법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끝없이 가면 좋으련만은 글쎄요, 세상의 일이란 그렇게 좋은 관계만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 인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나쁜 관계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극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상생관계라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서로 도와준다고 해서 항상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에 변하는 기운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또 내가 지니고 있는 음양의 관계가 변하고 또 상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사람을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누군가의 작용으로
그 좋은 관계가 깨지게 되고, 즉 제3자, 즉 극성의 자리에 있는 자가 위해서 그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기운을 살피고 또 상대의 기운을 살펴봐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대장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대장은 변하는 놈입니다. 변하는 놈이 만물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변한다. 예. 봄에 싹이 나서 또 여름에 꽃 피우고 또 열매 맺혀서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수확해서 또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 또 좋은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을 만나고 그것을 부대끼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생의 관계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목생화란 나무는 화, 나무가 타서 불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목생화의 관계를 얘기하고 화생토, 나무가 불을 만나서 그 불은 흙을 구워준다.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관계를 또 화생토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토생금, 흙은 금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신이 때가 되면 뭉쳐져서 단단해짐으로써 그 금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생수, 금은 수를 도와주는데 금이 품고 있는 물질은 주로 물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보면은 그 바위나 금속에는 항상 물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금생수의 관계라고 하고, 수생목, 물은 또 나무를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물은 나무를 키워주는 입장이라 수생목의 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초의 말씀을 사실 들으면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초를 쌓지 않고서는 나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극의 관계, 좀 서로 불편하다 하는 관계가 또 있겠죠. 그것을 정리하면 나무로 시작하면 목극토, 토곡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을 말하죠. 나무는 토를 극한다? 나무가 이제 뭐 토를 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참 뚜렷하게 규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지만, 나무는 자라면서 흙을 파고들면서 흙을 조금 괴롭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극토라는 말을 쓰지요. 그 다음에 토국수. 토는 물을 이긴다. 물을 좀 귀찮게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흙 속에 물을 다 저장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수국화. 물은 불을 극한다. 예, 물론 뭐 꼭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많을 때와 적을 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국화라고는 하지만, 물이 불을 이긴다라고는 하지만 그 관계 역시도 역시 많고 적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극금, 화는 금을 녹인다 이런 얘기죠. 불은.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만나고 좀 피했으면 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극목, 쇠는 나무를 극한다. 물론 자른다, 톱으로 자른다, 도끼를 찍는다,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아까 잠깐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의 관계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의 기운이 어느 놈이 많으냐. 예를 들면은 수국화,
물은 불을 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길은 어마어마하게 센데 밖에서 양동이 물로 불 끌 수 있겠어요? 그거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금공모의 설명을 드리면 금은 나무를 이긴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무를 조그만 칼로 자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없이 단지 학술적으로 그러한 정의는 내리고는 있지만 그것이 때의 기운,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기운, 그것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때의 기운이 누가 우위에 있으며 누가 약한 기운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부의 관계도 그러죠. 부부의 이제 바로 들어가죠. 부부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옆에 글에 써놨는데 개축생 신유월 김묘월에 태어난 남자와 병진년 기해월 신축일에 태어난 여자가 있다고 할 때, 지금은 이제 이 계산상으로 보면은 40이 넘어 이제 50이 다 가까워지는 40이 넘은 나이니까 이제 가을에 속하는 이제 가을에 속하는 계절이 되겠죠. 여기 가을인데 이건 봄, 여름, 가을. 이제는 이 가을에 속하는 계절인데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요 남, 여가 부부입니다. 근데 실제 천체의 짊어지고 나이는 항상 이 암수입자법을 들어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나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을 계산해야 되고. 네. 그러면 먼저 나이를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계절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수 관계를 봅니다. 이게 나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계절을 보고, 그 다음에 암수를 보죠. 이런 순서로 앞으로 쭉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나이를 봤더니 전체적인 천수의 나이는 남자가 24이라서 활동력이 많고 여자는 17이니까 그래도 여성으로서의 그 어떤 집에서 보호자하는 힘, 그것이 이제 나이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나이는 그런데 이 가을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을의 나이가 신은 8살이죠. 8살. 기는 6살이죠.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러면 봄과 여름을 지날 때에는 천수의 나이가 남자가 많은 관계로 남자의 역할에 지배하고 모든 결정권은 남자가 하지만 막상 가을에 들어서니까 여자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성이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기토와 신금은 이 기는 우리가 이제 이 동물로 말하면 가재에 속합니다. 가재. 물가에 가재 있죠? 뭐 바다 가재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꽁입니다. 꽁.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가재는 항상 자신의 주변을 돌보고 우리가 이제 내과이나 이런 데 가서 강가에 가서 이제 그 가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주위를 깨끗이 합니다. 가재는. 그리고 항상 자기가 공격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털을 딱
미리 먼저 장만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꽁은 도망갈 자리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연에서 더욱 많은 새들이나 주위의 동물들이 자기를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꽁은 습성상 그냥 미리 도망가는 길부터 터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이 두 마리의 동물로만 봐도 신금이 대단한 오행상에 아주 강한 아주 예쁜 보석 가공된 쇠입니다. 그러나 꽁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머뭇거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는 실상 부부의 관계에서는 이제 조금 주도권을 약간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옆에서 관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기는 가지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 주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더라도 두 마리 동물을 두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제가 그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두 부부가 생활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천수의 나이가 많은 걸 보면 이 개축생의 남자는 발이 넓고 활동력이 강하고 아주 또 개축 신유이기 때문에 남 앞에 나서서 어떤 일들이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진생 기해월 신축 날 태어나신 이 여성분은 모양을 알고 즉 멋을 안다는 거죠. 멋을 알아. 멋을 알고 남에게 보여지는 물건들에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병화는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양에 속하지만 암수로 따지면 저건 암놈입니다. 암놈. 암놈이기 때문에 모양을 알고 또 기해 역시도 암놈입니다. 이거 암놈. 암돼지입니다. 암돼지. 그 다음에 신축은 힘센 황소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을 때때의 음양과 또 그리고 그 해에 맛 닿아지는 태세. 태세란 그 해의 오행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계묘년 올해 계묘년 이거 암놈입니다. 그런데 계묘의 암놈은 개가 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암놈은 암놈이지만 실상 속의 부속은 순놈이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투쟁적이고 왜 세상을 이미 다 살아서 10살이 10살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아온 사람을 누가 암놈 순놈 가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왜 세상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는 동물로 보면 박쥐라 그러는데 박쥐의 얘기만 하더라도 어때요? 박쥐는 박쥐는 박쥐 박쥐 목장 걔는 박쥐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무와 개가 만났을 때는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라는 놈은 순놈 중에서도 아주 힘센 그 맹수입니다. 하늘에는 독수리를 볼 수 있고 땅에서는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개가 아주 맹변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합의 관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오늘 개는 아주 영리하다. 개가 천간에 떠 있는 분들의 특징은 영리하기 때문에
실속을 차린다. 실속. 네. 실속을 차리는데 아주 유능한 또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작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개를 달고 계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사업을 해도 멋있게 합니다. 멋있게 한다는 얘기는 크게 하면서도 정말 아주 솔선수범하면서 버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개를 천간에 달고 있는 시기나 태어났을 때나 또 일주에 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장사의 수완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조금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금극목이라고 한 예를 들어서 금극목이라고 하면은 금이 나무를 이긴다 할 때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은 조건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기운의 덩어리. 기운 덩어리. 기운 덩어리는 뭐예요? 때때의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가 나무를 이긴다. 이 불멸의 진리가 아닙니다. 왜? 기운이 금이 많을 때에 도끼나 큰 쇠뭉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릴 수 있으나 작은 칼 가지고 아람들이 나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물이 불을 이긴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불길 속에 바켓으로 물 한두 바퀴에서 끼얹는다고 불 꺼지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때의 기일을 알아야 된다. 기운. 그 기운이 담고 있는 것은 천간지지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암수로 먼저 풀어보고 그 기운을 풀어드리는 것이 암수 육자 운세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기운은 누가 담고 있어요? 천지 자인이 담고 있다. 때때에 변하기 때문에 봄은 봄의 기운이 다르고 여름은 여름의 기운이 다르고 가을은 가을의 기운이 다르고 겨울은 겨울의 기운대로 다르다. 왜? 그것은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양이 변하며 기운도 변한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재행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얘기죠. 모든 모양은 항상함이 없다. 무상이란 항상함이 없다. 즉 그 말은 모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기의 덩어리고 세상만 기의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도 기의 덩어리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탱천할 때는 그 기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화를 냈을 때 그 기분을 누가 감당했어요? 순간적이나마 무엇을 의해서든 기운이 사람을 움직이게 있습니다. 기운 없는 사람이 싸우러 나간다고 해서 상대를 이기겠어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운이 나를 관장하고 오해의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나와 함께 돌아가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 무엇과 같이 천체의 운행과 나의 기의 운행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근데 같이만 돌아가면 서로 엇박자가 될 때가 많은데 그건 역시도 기운이죠. 누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는 일과의 그 하는 사람과의 기운이 서로 상생해 주느냐 아니면 서로 극하는 성질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관계를 봐야 됩니다. 직업이요? 예. 저번 시간인가 내가 얘기했죠. 네. 내가 음식 장사 해도 된다고 어느 분이 오셔서 오래된 전 얘기입니다만 3년 지나서 왔어요. 스님 저한테 음식 장사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랬죠. 근데 왜 내가 망했을까요? 네, 그랬어요. 당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봐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예. 쉽게 얘기해서
육해공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여사님은 보니까 공군을 안 하시고 육군이나 해군을 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망하죠. 왜?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후는 식재료를 공군에 속하는, 즉 오리나 닭을 취급해야 될 사람이 바다 저 물 밑에 있는 해산물 취급하면 돈 벌겠어요? 망하죠. 그런 것도 내가 품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의 기운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렇게 해서 내 생활을 더 유익하게 하고, 암수를 알고 육자의 오행이 품고 있는 오행의 기운을 알아서 멋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